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70대 어르신들의 깊은 외로움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홀로 떠나는 길. 과연 그 길은 쓸쓸하기만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해방감일까요? 물질적 풍요를 이뤘다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의 부모님들은 행복할까요?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와 가족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부디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72세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대전 계족산 황토길을 맨발로 30분 정도 걷곤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숲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노년 신사분을 만나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저보다 3살 많은 75세 어르신이셨고 안타깝게도 말기암 환자셨습니다. 선생님, 참 좋은 길이네요. 저는 이곳이 고향이라 이 근처 요양원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미리 예약해둔 요양원에 입실할 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작년에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자식들과 상의 없이 아파트 등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단출한 여행용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생활용품만 챙겨 집에서 나오셨다는 겁니다. 아파트의 가재도구는 중고업체에 넘기고 남은 것은 보리밥집에 맡겨둔 가방과 통장, 체크카드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그분의 용기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은 과거 서울의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총무처와 청와대 등에서 근무하며 차관보까지 지낸 분이셨습니다. 한때는 인생의 성공가도를 달리셨던 분이셨죠. 하지만 퇴직 후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생활을 시작하셨고 병간호하던 부인마저 갑자기 쓰러져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니 혼자 병원 통원 치료와 입원을 몇 년간 반복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자식놈은 가끔 왔다 가는데 며느리는 잘 오지 않더군요. 딸아이는 가끔 와도 자기 시어머니 병간호가 힘들다고 투덜대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원 후 딸 집에 잠시 들렀을 때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한테서 냄새 난다고 해서 가까이 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약속이 있다며 황급히 나왔습니다. 아들 집에도 들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아이고 아버님 연락도 안 하시고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하냐며 문전박대하더군요. 아들에게는 상심할까봐 집에 잠시 들렀다고만 했더니 퇴근길에 아파트에 들릴 테니 아파트에 가 있으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그 순간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병들고 늙어서 더 이상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물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어르신은 그 후 정처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연애했던 경포대, 속초 등을 다니며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어르신은 여행 중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다시 가셨는데 그때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황토길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길손을 만나 매우 즐겁습니다.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싶으니 신탄진 근처의 부추 칼국수 식당으로 갑시다. 공직에 있을 때 칼국수를 즐겨 먹어서인지 종종 그리웠습니다. 비록 말기암 환자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칼국수를 너무나 드시고 싶어하는 평범한 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요양원에 입실하시기 전까지 제 캠핑카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황토길에서 자주 만나 함께 운동하기로 약속하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약속대로 저는 계족산 황토길을 갈 때마다 어르신께 연락드렸고 요양원의 허락을 받아 함께 황토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토길에서 내려오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 하고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의 아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아들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가겠다며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어르신이 잘 계시는지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아들과 딸 가족을 만나고 나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자식들이 찾아와 아버님께서 단독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그게 자식들 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물려받을 것이라 여기는 모양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싸움이 끝나자마자 즉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알리지 말고 요양원에서 화장하여 계족산 깊은 곳에 뿌려달라고 하셨답니다. 죽은 뒤 통장에 남은 돈은 요양원에 전액 기부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건강이 회복되면 함께 황토길을 걷자고 약속하며 헤어졌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2주일 후 비가 부슬거리는 아침에 요양원에 들렀을 때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토요일에 자식들을 불러 유언장을 보여주고 인근 화장터에서 저와 함께 화장하여 계족산 산꼭대기에 뿌려드렸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차관복까지 올랐으니 분명 성공한 인생이셨을 텐데 정작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길손이었던 저조차도 같은 공직 동지애로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는데 말입니다. 부슬비 내리는 빗 속에서 저는 벼슬과 명예 따위가 부질없다는 인생 무상을 생각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하필 그대가 떠난 날에 굳은 비가 내리는 걸까요? 우리는 국민소득 4만 불의 선진국이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선진국이란 이런 모습일까요? 물질 만능주의 앞에 천륜과 오륜 인의 예지는 사라지고 짐승처럼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선진국 국민일까요? 헐벗고 배고팠지만 냉수 한 그릇도 어른 먼저 드리고 시래기죽 한 그릇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던 겸양지덕의 시절이 너무나 그리워집니다. 모든 희생을 감내하며 자식을 키웠던 그 시절, 비록 보험처럼 키운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관마저 저버리는 오늘날의 세태가 너무나 서글픕니다. 이런 심정으로 백세장수 시대를 살아가자니 한편으로는 한없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어르신의 쓸쓸한 마지막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잊고 사는 소중한 가치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언젠가 마주할지 모를 외로움과 고통에 대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작은 울림이 되어 따뜻한 관심과 진정한 공경의 마음이 다시금 싹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